이번 사연은 시부모님이 아주버님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사연인데요. 재산을 스님님 부부에게 준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3남매 중 둘째예요. 위로는 형님이 한 분,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건 아주버님과 남편은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저희 아가씨가 늦둥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사회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짐작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아가씨 거처를 두고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아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골에 있습니다. 주변에 논두렁 밭두렁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저도 도시에서만 나고 자란지라 처음 인사드리러 갔다가 적잖이 놀랬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집은 보수를 하면서 사셨던 건지 나름 번듯한 주택에서 살고 계시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인사드리러 갔는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가씨가 저희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학교는 어떻게 가나, 집에는 어떻게 오나 그 걱정부터 되었습니다. 걱정이라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 궁금증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저희 아가씨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시부모님 뒤에 앉아서 쭈뼛대며 저를 탐색했습니다. 설마 제 오빠가 장가 간다고 하니 질투가 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와 시부모님들 이야기 시작하자 신나서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제가 집에 갈 때 저에게 다가와서 저는 언니가 꼭 제 새언니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쑥스러운 듯 후다닥 도망쳐 사라졌습니다. 시부모님들도 좋은 분들인 것 같았지만 저는 아가씨에 대한 기억이 오래오도록 남더라고요. 그 후 1년 좀 안 되어서 저희는 식 올리게 되었고요. 이듬해에는 저희 아가씨가 수도권 대학에 수시로 떡하니 합격해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딸 혼자서 올려보내기 걱정되셨던 시부모님이 저희가 연말에 시골집 놀러 갔을 때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세아가 너도 대학 갈 때 혼자 살았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기숙사 살긴 했죠.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금방 방 구해서 단짝이었던 친구랑 같이 살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한숨 푹푹 쉬면서 땡땡이가 이번에 대학 가잖니 기숙사를 보내야 하는지 처음부터 자취를 시켜줄지 고민이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별 생각 없이 왜 자취를 해요? 저희 집에서 살면 되는데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신혼살림 차린 집에 시누이를 보내면 쓰나 됐다 못 들은 걸로 해 하셨습니다. 저희 아가씨 순둥순둥한 건 물론이고 예의도 바르거든요. 저희 집이 마침 방이 3개라 게스트룸으로 쓰고 있던 거 아가씨를 주면 딱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아가씨 우리 집에 사는 게 낫지 않아? 자기 생각은 어때? 하고 물어봤고요. 남편도 잠시 고민하더니 자기가 불편하지 나야 뭐 하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렇게 아가씨는 서울 상경과 동시에 저희 신혼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가씨는 저희 집에 살기 시작해도 불편하게 하는 부분 하나 없이 정말 착실하게 대학 생활을 했어요.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꼬박꼬박 연락도 줬고요. 저희 바쁜 날에는 세탁기 건조기까지 돌려서 저희 빨래도 개어 놓더라고요. 오히려 어린 신우가 오빠네 얹혀 살면서 눈치 보나 싶어 언제는 아가씨 불러놓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눈치 안 봐도 돼. 그냥 땡땡이 방만 깨끗하게 하고 살면 되니까 너무 깍듯하게 안 하려고 해도 돼. 알겠지? 라고요. 그런데 아가씨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 잘했으면 오늘 야식으로 치킨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차기도 하고 아직은 어리기도 한 그런 풋풋한 매력이 있어서 저도 제 친여동생처럼 대해주었죠. 시험 끝나고 나면 저랑 남편 아가씨까지 셋이서 함께 심야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장도 같이 보고 꼭 야식도 같이 먹고 누가 보면 저희 셋이 남매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아가씨가 대학교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1년 정도 인턴할 만한 기회가 생겼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거리라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취방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사정이 있어 그건 불가능했어요. 아가씨와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꾸 찾아오고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나마 저랑 남편이 함께 사니까 별다른 위협도 못하고 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혼자 나가서 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왕복 1시간 정도면 출근할 수 있는 거리에 사시는 큰형님 댁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자기 형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굳이 왜 우리 집이야? 하고 난색 표하시다가 아가씨 사정 듣고 수긍하셨나봐요. 저희 남편에게 그럼 네 형수에게도 말해놓을게. 인턴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라고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수락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랑 그 후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가씨에게 필요한 짐 들고 인턴 출근하기 전 주에 아주버님 집 갔는데 형님이 저희 보고 어리둥절하다는 듯이 바라보시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놀랐어요. 형수님, 저희 땡땡이 잘 부탁드려요. 라고 머쓱한 분위기에서 남편이 먼저 운을 뗐습니다. 형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잠시만 기다리라 하고 저희를 현관 밖에 세워두셨습니다. 저희는 영문을 모르니 잠자코 수다 떨면서 기다렸죠. 그런데 형님은 10분, 20분이 지나도 문을 열어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니 우선 차에 내려가서 기다렸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버님께서 급하게 차를 몰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남편이 내려서 아주버님 차 근처에 다가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조금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아가씨 짐 들고 올라가 정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아가씨만 놓고 온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물어보니 형수님이 말을 바꾸신 모양이야. 어떻게 신우이랑 같이 사느냐고. 그걸로 형이랑 한참 싸운 거래. 라고 설명해 줬어요. 저는 걱정이 되니까 그럼 지금은 허락하신 거야? 분위기 완전 살얼음판이던데 땡땡이 혼자 놔두고 와도 돼? 라고 하면서 안절부절해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절 보고 어쩌겠어. 형 집 아니면 땡땡이 혼자 살 수도 없는 상황인데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는 그 후로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자주 아가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 오빠보다 저랑 훨씬 친하기도 해서 가끔 전화해서 수다 떨면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주말에 와. 오빠한테 다 사달라 그러자. 하면서 아가씨 안부를 살폈습니다. 아가씨 목소리가 워낙 밝아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종종 저희 집에도 놀러 오고 해서 그냥 잘 지내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얼굴이 어둡긴 했어도 처음으로 사회생활하니까 힘든가 보구나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아가씨 전화가 온 겁니다. 잠결에 일어나서 제 휴대폰을 보니까 부재중이 몇 통 찍혀 있었어요. 남편 휴대폰을 보니 남편에게도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저희가 못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깨웠어요. 자기야, 좀 일어나봐. 땡땡이한테서 전화가 많이 와 있어. 라고 남편을 흔들어 깨우면서 다시 아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도 비몽사몽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전화기에 바짝 귀를 가까이 댔는데요. 몇 번 수화음이 가고 전화를 받은 아가씨는 언니, 지금 와주시면 안 돼요? 저 무서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희는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통화하기 어려우면 문자로 위치 찍어줘. 지금 갈게. 알겠지? 하고 바로 겉옷만 걸쳐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가씨가 문자로 보낸 주소는 웬 고시원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는데 골목 쪽에 있는 고시원이길래 누구에게 잡혀간 상황인가 싶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새벽이라 차는 크게 막히지 않았고 40분 정도 밟으니 도착할 수 있더군요. 얼른 아가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땡땡아, 오빠랑 나랑 앞에 와 있어. 어디야? 라고 했고요. 아가씨는 말없이 전화를 뚝 끊더니 1분도 지나지 않아 잠옷차림으로 고시원에서 뛰쳐나와 저희에게 안겼습니다. 저희는 놀라서 얼른 아가씨를 차에 태우고 출발했어요. 일단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다시 저희 집 쪽으로 차를 몰았고요. 제가 뒷자리에 아가씨와 함께 앉아서 손을 꼭 잡아주고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우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어요.
홀짝거리면서 긴장이 풀렸는지 저희 보고 언니 오빠 미안해요 라는 아가씨를 보니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대체 왜 고시원에서 나온 건지 주말이긴 해도 그 시간까지 뭘 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거긴 왜 있었던 거야?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라고 물었고요. 아가씨는 우물우물하더니 저에게 저 거기 살아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아가씨를 데리고 살기 싫었던 형님께서 귀엽고 땡땡이를 내쫓으신 모양이었어요. 겉으로는 땡땡이가 알아서 나가 산다고 한 것처럼 이야기되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아주버님도 내버려둔 모양이고요. 그러면서 어쩜 저희에게 한마디 말도 없을 수가 있는지 그 와중에 아가씨를 졸졸 따라다니던 전 남자친구가 고시원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몰래 건물까지 들어와서 아가씨 방문을 두드리고 돌아가기도 여러 번이었다고 해요. 두려움을 느낀 아가씨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희에게 연락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장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골에 계시던 시부모님도 동 트자마자 차 몰고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요. 시누이 안고 펑펑 울면서 재회하셨어요. 저희는 시누이를 집에 두고 시부모님과 함께 아주버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가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왔는데도 놀란 기색 하나 없는 걸 보니 어느 정도 알고 계셨나 보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하면서 아주버님이 눈치 보면서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 길로 시아버지는 엄청나게 화를 내시며 아주버님 매타작을 시작하셨습니다. 현관에 세워져 있던 우산 가지고 정말 신명나게 두들겨 패셨어요.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난 후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주버님 형님은 말이 아닌 몰골로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만 삐죽삐죽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모두에게 나 땡땡에 있는 땅 팔 거다. 그거 다 작은 애들 줄 테니 앞으로 땡땡이 독립할 때까지 좀 데리고 살아다오 하셨어요. 모두 당황해 있는 와중에 아주버님은 뭘 잘했다고 그걸 왜 팔아요? 나중에 저희 주신다면서요 라고 대들었고요. 시아버지는 너한테 줄 건 하나도 없어. 요즘 개발한다 만다 말 많아서 땅값 오른 김에 팔아치우련다. 우리는 농사 지을 땅도 충분하고 팔아도 안 팔아도 그만이야 라고 호통치셨습니다. 아주버님네 부부는 분해 보였지만 시부모님에게 대들지 못하더군요. 너네를 이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순 없어서 그냥 둔다. 차차 이 집 팔아서 돈 가져와라. 오늘은 내가 해준 차만 압수하마. 키 어디 있어? 당장 가져와! 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도 그렇지만 어머님은 성격이 더 급하시거든요. 저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제 여동생 위험한 줄 알면서도 내쫓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형님네 부부가 사람으로도 안 보였습니다. 아가씨 전화 받고 놀랐던 것만 생각하면 절연하고 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후로 시아버지께서는 정말 가지고 계셨던 땅을 일부 파셨고요. 그 돈을 저희 부부 아가씨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면서 넓은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아주버님네 부부는 매주 시골 찾아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손주 얼굴 봐서라도요. 네 하면서 애걸복걸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시아버지 고집 엄청나셔서 꺾이지 않으시네요. 어머님은 더 하시고요. 아주버님에게 쓰레기통을 던졌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시부모님 당신들 딸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사지로 내몬 자식, 손주 좋게 봐줄 수가 있을까요? 아주버님 하는 꼴을 보니 원래도 인간이 덜 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아기 낳고 오순도순 잘 살고 있어요. 아가씨도 대학 졸업하고 취업 잘했고 육아도 많이 도와줘서 제가 한결 편하네요. 시아버지가 평생 아주버님네 부부를 용서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지로 내몰면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건 뭘까요? 어린 막내 여동생을 내쫓았으면 가족 있기를 포기한 거죠. 부모 재산은 내 거, 의무는 다른 형제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이 교통정리 잘하고 계시니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